자, 중3 이제 겨울방학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을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정확하게 7대 3으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중간고사와 3월 모의고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어보세요. 3월 모의고사가 없는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방탄성 배치고사를 대비하거나 혹은 정시 형식의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5개년치 정도는 충분히 10주에 걸쳐서 텐션 있게 풀어주자. 국영수 정도는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자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중간고사하고 3월 모의고사 관련 없는 것들,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 플랜을 짤 거란 말이에요. 학원을 가든 혼자 공부하든 인강을 듣든 어떤 플랜을 짤 텐데 조금만 그 캄다운하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모여가지고 자 이제 한번 골라보자. 우리가 하기로 한 것, 영어 단어 외우기일 수도 있고 교과서 보기일 수도 있고 뭐 인강 듣기일 수도 있고 대치동 가서 학원 다니는 거일 수도 있고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만히 보고 이 중에서 3월 모의고사에 도움되는 건 뭘까? 4월 중간고사에 도움되는 건 뭘까? 두 개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쉬거나 차라리 책을 보거나 연습 문제 더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거는 입시에는 역시나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입시에는 확실한 것만 도움이 되지 혹시나 하는 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 될 것만 해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우리 디테일한 대비법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법이 아니라 정말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대비법, 내신과 수능이 모의고사로 이제 대별이 되는 것들인데요. 7대 3의 비율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2주일에 한 1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계획해서 푼다는 각오로 5개년 정도, 최근 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5개년 정도를 풀어가서 트렌드들을 익히시면 되시고요. 5개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거꾸로 풀리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먼저 이루어진 시험일수록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자신감도 좀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하기로 한 날은 반드시 지키기. 전 컨설팅 할 때 성적을 다 기록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성적 향상이 되는 상승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쑥날쑥한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각각의 의미들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즉시 오답을 하는 거, 오답은 모아둬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집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잘 풀었다 그러면 채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꼭 챙기셔서 오답은 했니? 라고 꼭 해서 그걸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의 3원칙은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는 건데, 테스트는 다시 배우는 거의 시작이죠. 네. 테스트하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안 해버리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그 오답 정리를 안 하거나 해설을 안 보면 다음번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끝난 후에 즉시 정답을 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다시 익혀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다음번에 이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을지 그렇게 그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고1 3월 모의고사는요, 아침에 8시 40분에 시작을 해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80분, 수학은 100분, 그리고 영어는 70분, 그리고 한국사, 탐구 이렇게 해서 4시 37분에 시험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국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시간을 딱 맞춰놓고 풀어야 되나요? 저희가 숫자를 워낙 좋아하는 연구소잖아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을 조금 할애한다 그러면 한 몇 % 정도까지는 더 허용을 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진짜로 제 국어 수업에서 늘 모의고사를 치게 하고 네. 저희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계한 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반도 가르치고 있고, 초1반, 네. 그 다음에 초5반, 중3반, 그 다음에 고등학교 파이널 반, 네. 그 다음에 아예 1등급인데 만점 받는 반. 제가 국어 수업을 5개나 하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문학에만 좀 집중시켜서 문학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상상 속에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상 속에서 설계를 하세요. 진짜로 아이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들이 올라가는 걸 채점을 하거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현재 모의고사 고등학교에서 보는 거를 모르고 실전과 똑같이 보라고 하시거든요. 모의고사.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등급만 나와요. 그러니까 즉 내가 몇 등급이라는 건 확인이 되는데요. 실력 향상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언젠가 봐야 될 시험 유형을 익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은 맞추고 어느 부분은 틀렸는지 알아서 틀린 것,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쓰고요.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 매우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보다 집중도가 두세 배가 높아요. 끝나고 나서 답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런 모의고사를 자주 보게 되면 막상 수능에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실력보다도 10%, 20% 더 나올 수가 있고, 실력이 있는 아이도 모의고사 보는 횟수가 적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해서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은 실전처럼 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재고 기표도 해야 되고 모든 연습을 똑같이 해야 돼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도 네, 될까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봐야 되는 모의고사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2시간을 주고, 어려운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분 내에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10분, 15분 동안이라도 풀어서 몰입해서 풀 수 있고, 수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고요. 통합사회나 통합과 국사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가셔도 돼요. 그렇게 몰입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정말 몰입할 게 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최소한 30% 정도 시간을 더 주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3월 모의고사를 제가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를 제 경험이랑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모든 과목들이 그렇지만 베이스들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어는 이 긴 방학 동안을 잘 이용해서 고등 어휘를 미리 암기해 놓고, 특히 수능 어휘들 그런 것들을 문제지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법 암기는 선생님께서 권해주시죠. 네, 문법을 외우는 게 좋고요. 수학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만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2, 3학년 2학기 때 배운 우리 기하 중에서 원, 닮음, 삼각비들에 대한 복습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기출을 풀고 즉시 오답을 하고,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컨설팅 할 때 오늘 이제 현우진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2, 3학년 기하를 이제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죠? 거기 있는 현우진 선생님이 하시는 노벨하는 인강을 직접 한 2주 정도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강들을 사용하셔서 뭐 어디 학원을 가서 채울 것도 아니고요. 아이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자기 실력이 향상되고 이제 못 맞추던 기하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영어를 이어갈 건데요. 영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인 복화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중의 문제지들이 수능 관련해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 기출되었던 단어들을 모아놓은 수능 실전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 꼭 지정하셔서 방학 기간 중에 미리 이제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똑같이 기출을 풀어서 현재 해석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꼭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중3 때 영어 실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그래서 이 중3 때 실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고1 뭐 1등급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고2 9월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 수준도 올라가게 되면서 추풍낙엽처럼 마치 2등급 3등급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 진행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영어를 절대평가라고 믿지 마시고 늘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딴 거보다 복화에 대한 것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늘 꾸준히 해야 되고, 국어를 통해서 어떤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실력들을 배양을 한다면 영어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냥 단어 외우고 모의고사 풀고 요것만 꾸준히 해도 자기 단계가 유지되거나 조금씩 향상되는 게,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관두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나는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는데, 영어도 이제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10%는 1등급이 나온다는 게 우리의 감정적 기대였는데 그게 5%,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입시가 보면 아주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주가 많아서 절대평가가 됐지만 여기서 또 감점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신에서 영어는 계속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가 모의고사만 풀고 나면 이제 문제량이 작거든요. 그랬을 때 뭐 SAT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SAT 요번에 우리 수능이 네. 토플 수준은 넘었고 일부 SAT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은 토플 스타일에서 SSAT 스타일로 바꾸는 게 좋고 수능에서 1등급이 충분히 나오는 친구들은 더 어려운 지문인 SAT까지 간다면 영어에 도전을 좀 받으니까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탐구 영역은 통합과학이라든지 통합사회를 예습하는 과정, 또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중학교 과정과 한 70% 정도가 일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출을 풀면서 유형을 보시면은 같은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어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걸 살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정밀하게 정독하셔가지고 이런 유형들 아니면 자기의 약점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것들을 시험 칠 때 다 발휘를 하시면 되십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가장 기본으로 두는 그 어휘 서적들을 몇 가지 이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삼 어휘라 그래서 매일 3단계로 공부하는 국어 어휘인데요. 수능 빈출 어휘들이고 이게 4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거를 조금 빠르게 회독을 시켜야 한 2주 정도로 해도 애들이 거뜬히 반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함께 갈 이제 국어 1등급 어휘력을 도전을 하거든요. 이거는 3년 내내 옆에 끼고 앉아서 열심히 부족할 때마다 보면서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런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를 회독을 시켜요. 일단은 수능에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을 익히기 위해서 기본편으로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을 직접 이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드마스터 하이퍼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회독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영어가 원래는 뭐 널널하고 절대평가라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기조 자체가 이제 어휘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교재나 이런 거를 통하면은 시너님이나 엔터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 정도는 3년 내내 끼고 간다는 생각으로 옆에서 계속 회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망의 고1 4월 중간고사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과 수능은 저희 기조대로 7대3의 비율로 내신을 준비시킵니다. 한 70% 정도 노력을 내신에 기울인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공부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입시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고등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연단위 계획, 그리고 1학년 또 1학기, 2학기, 혹은 뭐 3월, 4월 이런 월 단위 계획, 그리고 주중 목표들을 세우는 주 단위 계획,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1단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소장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합리적 설계에 합리적 실행이 따르면 합리적 결과가 나온다. 명언이세요, 이거는? 예, 제일 중요한 건 합리적 설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설계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설계 없이 공부하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꼴이 나요.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을 가는 로드맵을 가져야 되고 미국을 가면 미국을 가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해서 부산을 가거나 미국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설계를 잘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머리가 좋은 아이가 습관이 좋은 것 정말 최고죠. 근데 머리가 좋은 아이가 성적이 오르냐, 습관이 좋은 아이가 성적이 오르냐라고 했을 때 전 습관이 좋은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를 이긴다. 습관은 지능을 이긴다라고 했는데요. 지능은 말이에요. 가능성입니다. 습관은 결과예요. 지능이 좋다고 지능 믿고 공부 안 하면 좋은 결과 안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이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이 되는 공부. 사실 제가 처음에 교육리를 시작한 게 공부원리라는 책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기. 사실은 근데 우리 학생들은 배우는 법도 잘 모르고요. 익히는 법도 잘 모르고 네. 시험 준비하는 법, 시험 보는 법도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과목별로 그 중간고사 대비법. 이건 핵심 사항이니까 네. 잘 들어보시고 요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더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4월 중간고사는 대비할 수 있는 영역까지 대비하는 거예요. 보충교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모의고사 몇 월 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변형 문제를 한다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교과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 출판사에 해당하는 자습서를 사서 중간고사 범위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보통 1학기가 1, 2, 3, 4단원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착하게 1, 2단원이 중간고사인 경우도 있지만 1, 3 혹은 1, 4단원이 중간고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분량만큼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다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한번 쓱 풀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 단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일주일 전에 할 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예요. 계획 잡는 것들이 시라든지 문법사항들, 의문 아니면 뭐 사동피동 높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미리 익혀두셔서 그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꼭 구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뭐 저희 너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상화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해당 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적합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오류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발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1, 중2는 해도 돼요. 아, 예. 네, 중3은 좀 안 피해 했어요. 주십시오. 네. 소장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 피해 주십시오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고사가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해당 학교에 자습서를 구매하셔서 중간고사 범위를 미리 예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복화 그리고 적어도 본문이나 문법 사항 정도는 체크하고 암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시면 도움이 되세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뭐 해당 교과서를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저희는 이제 뭐 오투라든지 우공비 책들을 가지고 이제 일회독을 시키고 문제를 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뭐 강남 명문이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물화생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겹치는 물화생지는 뭐 문제지를 다 사서 풀 수는 없는 거니까 적어도 마더텅 정도를 풀면서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 혼자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과목이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거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는 고등학교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고등학교라면 중학교에서 약간 심화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강남 명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보면 통합사회에서 경제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정치와 법 파트 근데 정치와 법 파트가 한 30 어렵다고 그러면 경제 파트가 7, 80 정도로 어렵게 나오고 사실 지리를 어렵게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제 파트에서 어렵게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상위권 고등학교를 가고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꼭 경제는 한 바퀴 정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쓴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쓴 책이 이제 투르노스 경제학이라고 한때 이제 경제 인증 시험이 많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매년 우수상을 다 공인 인증 시험에서 받게 했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저한테 그거에 맞는 교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2권을 썼는데 제 책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를 이루어지잖아요. 네, 미시경제, 거시경제인데 제가 좀 설명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내 수준은 한 수능 수준 되는데 지금 6학년 아이가 들어도 그렇게 부담 없어 하더라고요. 재밌어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달력이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은 모두 줌으로 다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머신 분들은 그렇게 듣는 방법도 택하고 싶고 겨울방학 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4월 중간고사를 완벽 대비하지 못해요. 한 70% 정도를 이렇게 하면 대비가 되고 나머지 30%는 학교에 들어가서 3, 4월에 집중해서 나머지 30%를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필기도 있을 거고 부교재도 그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완벽하진 않더라도 70% 정도 초벌구이 정도 하고 들어가면 3, 4월에 30% 정도만 할 수 있고요. 학원을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뭘 해야 될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좀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면 요 똑같은 과목을 요가 우리가 대비법이라고 써놓은 방식 그대로 윈터 코스라고 해서 WIC 네. 1월부터 2월 동안에 대비법 70%
70%에 해당되는 요거를 종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이제 중3 아이들은 현재 이제 예비고를 바라고 있는 우리 중3 아이들 아무것도 채색되지 않은 예쁜 하얀 도화지를 하나 가진 거거든요. 남은 130일 열 동안 거기에 예쁘게 밑그림을 그리고 3학년 내내 거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색깔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